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느라 고생한 당신에게 끝났지. 저녁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유하여 저녁 있는 삶을 돌려주세요. 노동력자를 위한 아주 특별한 상생. EBTS 독도사랑 주유소. 신주유천하는 장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EBTS 협동조합과 독도사랑 주유소가 함께합니다. 광주 전남 통합 행정교육 설명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박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에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이제 본회의 통과라는 그 관문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법안 이달 안에 처리가 된다면 중대한 변화가 생기죠.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행정통합 또 교육통합이 우리 지역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또 함께 살펴보고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그런 의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한 두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광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 두 분보다 더 주인공들이십니다. 우리 이 지역민 여러분들이 세계 여수 세계 박람회장 이곳 그랜드홀을 아주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광주 전남 통합 행정교육 설명회는 이 생방송과 함께 K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발언도 저희들이 청취하겠지만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가급적 원문을 살려서 진솔한 의견들을 이 두 분에게도 질문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소중한 의견 남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 전남 통합 행정교육 설명회 문을 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정선 교육감님이 이 교육통합이 우리 지역사회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기조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이정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수 시민들 앞에서 이번에 전남과 광주가 통합이 되었을 때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는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와 전남은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러한 위기를 희망의 기회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광주와 전남과 광주는 대략 전남의 경우에 14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줄었고 광주는 10만 명 정도의 학생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학교의 모든 제반 여건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 우측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이러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광주에서 실험을 해서 성공한 여러 가지 것들인데요. 최강의 실력 진학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10년 만에 수능이 만점이 나왔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최연소
전국에서 수능 만점과 버금가는 기능 명장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전국 최고의 진학 프로그램을 이곳 전남과 여수에 적용을 한다면 이쪽 교육도 분명 전국에서 최고가는 그러한 교육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수준이 올라가는데 그중에 다양한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학력과 아까 말씀드린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이 가지고 있는 생태, 친자연 환경 이러한 것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생태 교육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통합을 통해서 재정을 더 확보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하려고 했었던 여러 많은 복지 사업도 넉넉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전남이 지금 학년당, 학생당 10만 원씩 주고 있는 이러한 것과 광주가 실천하고 있는 이 학생당 연 100만 원의 꿈드림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교육복지를 더 촘촘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강점을 살려서 특성화 교육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광주권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AI 그리고 모빌리티 이러한 것들과 이러한 여수, 순천, 광양과 관련해서 이쪽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동부권의 석유화학이나 철강이나 2차 전지나 생태와 같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서남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AI 그리고 반도체, 해양, 융복합, 스포츠 이러한 것들과 관련되어진 기본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은 지금까지 떠나는 전남이었는데 찾아오는 전남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걸 위해서는 최고 최신의 진로와 진학 정책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지역 특화되어져 있는 지역 특화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전남이나 광주가 하고 있는 교육복지 촘촘히 더 살펴서 교육복지를 최대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의 경우는 특별히 이와 같은 4가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특화해야 된다. 그린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교육, 마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해양 관광, 그리고 블루 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섬과 이러한 생태, 그리고 해양 레저와 같은 이러한 분야의 고등학교를 특화함으로써 찾아오는 여수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히 여수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농복합과 관련되어져서 여수는 전남 교육의 축소판이다. 도농복합이 균형 잡혀 있는 곳이다. 그리고 공사립학교가 균형이 잡혀 있고 맞춤형 학교 유형으로 여기에다가 소위 반도체 이 마이스터고를 하나 더 만들고 과학고를 하나 더 만든다면 이 맞춤형 학교 교육이 충분해질 거다. 그리고 여수 항쟁과 관련된 K민주주의를 더 강조한다면 여수가 교육 통합을 선도하는 그러한 교육 모델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수는 그동안에 떠났던 여수가 아니라 청년이 찾아오는 다시 되돌아오는 교육도시 여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주철현 의원님께서는 이제 뭐 여수에서 오랫동안 의정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아실 텐데 이곳 전남 동부권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또 성과도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교육 통합을 두고는 광주로의 쏠림 이걸 우려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이제 유튜브도 들어가 보니까 지금 8,500명이 들어오셔서 의견을 주고 계신데 광주 중심 통합이면 우리 여수는 뭐가 되지? 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뭐 그런 뜻으로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이 설명하신 건 아닌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네, 우리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 교육열이 무지하게 높고 또 많은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급격하게 전남 광주의 통합이 추진되면서 통합이 되게 되면 교육을 비롯해서 모든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광주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희 이제 전남 광주의 18명 국회의원들이 5차례에 걸쳐서 시도지사와 함께 집중 토론을 했고 또 관련 법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이러한 쏠림 현상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루고 통합의 성과를 골고루 좀 향유할 수 있게 노력을 다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저희 당론 발의에서 행안위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는 통합 특별법안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도 법안 77조에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교육감은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인사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조직 구성을 할 수 있고 인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시군 교육장은 시장 군수와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교육 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육 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인재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육성할 것인지 예산 편성, 인사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법 82조를 보게 되면 지역 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같으면 석유화학, 철강과 같은 또는 수산이나 해양 같은 이런 특별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되더라도 광주의 쏠림 현상, 교육 분야의 쏠림 현상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가 반드시 우리 이정선 교육감과 함께 막아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이제 전남 동북권의 특성을 살린 그런 비책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교육감님은 앞서 그 질문 주신 분의 의견, 그러니까 광주 쏠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정말 실질적으로 맞나 봐요. 이거 포함해서 또 우리 지역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교육 때문에 떠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남이 이제 통합이 되면 광주하고 이제 아이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찾아오는 정도의 어떤 전략과 정책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건데요. 이제 이 고등교육을 이와 같은 데만 멈추지 않고 이 초, 중 등 교육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켜본다면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돌아오는 이러한 것을 만들면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수에는 여수에 맞는 특성화되어져 있는 아까 우리 주철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된 산업에 맞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러한 산업의 지역 특성 산업에 맞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교육의 질을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농어촌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도시 소외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재정 지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면 오히려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돌아올 거다라고 소위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학교를 만드는 것 그리고 여수만 하더라도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과학고를 만들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례법에 우리 특례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어촌 교육에 더 투자하도록도 되어 있고 더 교육 복지와 관련해서도 더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성실히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여수의 경우에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이러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자, 지금 저희 KBC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12,000명 이상이 들어와서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단순히 통합교육청 이름만으로 경쟁력 생기는 건 아니다. 실질적인 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이상진님은 통합보다 어떻게 성공할까에
취지로 좀 접근하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장신길님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춰달라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교통 문제도 꼭 같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촌 교육도 좀 잘 챙겨달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여수에서 설명회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솔직히 전남 동북권이 그동안 굉장히 소외되어 온 역사가 있는데 크게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독박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찬원 의원님, 뭔가 지금 전남 동북권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동북권이 지원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소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동북권 여수를 비롯한 우리 동북권 시 군민들의 그동안의 행정과 관련된 소외의식, 또 통합과 관련된 쏠림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정치인으로서 죄송하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이나 도정 운영 과정에서 우리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같은 동북권의 시군들은 도청에서 무려 1시간 반, 2시간 넘게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고요. 또 여러 가지 투자에 있어서 후순위로 많이 밀렸다 이런 피해의식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이 된다면 광주 상무나 무안으로 주된 청사가 가게 되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18명 국회의원들의 논의 과정에 제가 앞장서서 주장을 해서 광주의 상무청사, 무안의 남학청사, 순천의 동부청사가 3개 청사를 균형되게 운영하기로 이렇게 법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합의를 하고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구도 많고 행정 수요도 많은 전남 동북권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특별법안 57조 보게 되면 균형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동북권의 여러 가지 부족한 인프라와 투자를 위해서 균형발전기금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 6월 6일에 기자회견 열고 동북권을 산업과 에너지 대전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전남 순천에 있는 동북권 청사를 제가 통합시장에 되면 3개 청사를 균형되게 운영하되 중심 청사를 운영해서 우리 동북권 중심으로 전남, 광주가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이상 과거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면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교육관계는 이제 지역산업 기반과 연계한 이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여수는 아시겠지만 이제 석유 화학 산업을 비롯해서 그린 에너지 같은 이제 미래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측면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댓글 올려주신 분도 통합하면 지역 특화 마이스터고 AI 캠퍼스 등을 먼저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여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화학, 에너지 그리고 마이스, 국제관광, 해양 이러한 것들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여수입니다. 이제 이러한 산업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 교육청에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마인딩을 교육을 잘 시킨 결과 이러한 실리콘밸리를 만들어냅니다. 여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교육만 들어오면 교육만 잘 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와 관련돼서는 AI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과학고가 들어와서 이러한 산업에 대한 지역 인재를 갖다가 이렇게 양성하는 일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를 양성해 놓으면 그런 인재가 여수에서 취업을 하는 그러한 산업구조, 다시 말하면 여수에서 나서 여수에서 교육을 받고 여수에서 취업을 하고 여수에서 정주를 하는 그러한 산업구조를 만들 때 여수의
교육과 산업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광주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가 갖고 있는 지역 인재의 노하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특별히 접목을 시키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과학과 관련해서 과학과 수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는 이 노벨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래서 10년 이내에 광주 출신이 노벨상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이 여수에까지 확산되어서 전남 광주에서 10년 이내에 노벨상을 받는 과학 분야의 과학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수학을 포기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수포자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 그리고 수능과 관련해서 좋은 진로 진학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정책들을 이 여수에 접목시키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이 AI 반도체 마이스터고와 과학고가 어우러져서 그러한 교육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도시가 여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댓글에 이 백인숙님께서 여수에 반도체 학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이 부분도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주철현 의원님이 이 행정통합이 가져올 변화, 특히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기조 발언을 좀 해주시겠는데요. 좌측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날이 좀 풀려서 따뜻한 새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날에 우리 시민들 모시고 전남 광주 행정통합과 관련돼서 일반 행정, 교육과 관련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의 각오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PPT를 근거로 해서 행정통합의 배경, 추진 상황, 기대 효과 이런 걸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과 광주는 원래는 한 뿌리였습니다만은 86년에 광주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40년 동안 따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180만 인구, 광주 140만 인구로는 1000만, 1400만의 거대 수도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이런 수도권 1급 체제 집중 현상에서 지방에 살아야만이 국가도 살 수 있고 균형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함께 우리 전남 광주도 새롭게 경쟁력을 좀 키우고 이를 근거로 해서 수도권에 이은 또 다른 경제의 핵심 축이 하나의 핵심 축이 돼야 된다. 이런 절체절명의 지금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그런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행정구역을 합하는 것을 넘어서 320만 거대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간에 수도권과 대응하는 새로운 정치적으로만 전남 광주가 목소리를 내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경제 한 축을 핵심 축을 차지하는 새로운 경제 중심 도시로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통합을 추진하게 됐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 전남 광주 시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지원했던 이재명 정부의 국가 아전대로 5국 3득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폭적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전남 광주 시도민들께서 한 목소리로 환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이 되게 되면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산은 파격적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권한과 이상은 서울특별시의 법인과는 이상이 주어지고 그만한 여러 가지 권한이 또 많이 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권한과 또 재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전남 광주가 대한민국의 경제 한 핵심 축을 차지할 수 있는 신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만약 전남 광주가 320만으로서 몸집을 키우고 또 행정으로 통합이 되고 큰 권한과 재정이 있게 되면은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아까 재정지원 외에도 통합이 되게 되면 통합특별시에 내년에 있을 공공기관 2차 이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많이 주겠다. 이 대통령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어요. 또 아울러서 통합이 되게 되면 전남에 우리 국가 최대 기간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또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영토 이런 것들이 광주의 도시 인프라 또 인적 자원과 결합함으로써 상관의 시너지 효과를 내게 돼서 전남 광주의 새로운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비전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파격적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하게 되고 각종 규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업들이 정말로 광주 전남 가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20만 메가시티가 탄생함으로써 우리 전남의 재생에너지 또 기관산업, 우주항공산업과 또 광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라든지 또는 첨단 모빌리티 또 두뇌, 도시인프라 이런 것이 결합이 돼서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 광역철도망, 도로와 교통 이런 것도 구비가 돼서 광주를 중심으로 1시간 생활권이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중복 투자 없이 교육이나 의료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갖추어짐으로써 정말로 사람 살기 좋은 행복한 전남을 만들 수 있다. 광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희들이 법사위 통과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 법이 통과되고 또 6월 3일 날 통합 초대시장, 초대교육관을 뽑더라도 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시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통합이 되도록 시도민, 주권자인 시도민 여러분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여러분들의 복지가 최우선되는 그런 통합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균형 발전하고 또 화합하는 그런 통합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통합을 통해서 더 크고 더 강한 전남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부철현 의원님께서는 이제 320만 메가시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적기다, 골든타임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해 주셨네요. 자, 이정선 교육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행정통합 특별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교육 통합과 관련해서 법안 내용 이제 상세히 좀 따져 보면 어떻게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어요?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교육통합은 2분의 1입니다만은 불과하고 이번 행정특별법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행정통합에 치중이 돼 있지 교육통합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의 불안정성 또 학군 통합에 대한 문제 제일 또 우려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권한 견제 장치 그리고 교육 재정에 대한 문제 특별히 교육 재정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 특별법을 초안을 올릴 때 이 내국세의 1000분의 3을 교육세로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강력하게 했었는데 이 행정통합에는 5조 원을 4년 동안 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교육통합에는 얼마의 재정을 어떻게 준다라고 하는 말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특별법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 교육계의 우려이자 또 교육계 앞으로 통합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이 운영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야가 가장 어려운 그런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특별히 또 통합교육감이 갖고 있는 강력한 권한과 이런 거에 비해서 이 권한을 견제할 만한 그런 장치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우려들, 또 특권 교육에 대한 우려들,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담아내지를 못했다라고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통합도 전남 광주가 함께해서 더 큰 시너지를 광주의 장점과 전남의 장점을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자라고 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절반의 성공은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추후 입법을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우리 주철현 의원님과 같이 국회의원님들이 해결해 주셔야 될 그런 문제이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담아서 국회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철현 의원님이 좀 더 많이 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행정통합특별법안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특례조항 119건에 대해서 불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후에 광주시와 이 전남도가 핵심 특례사항 31건을 다시 요구했는데 국회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는 또 일부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법사위 본회의 과정 남아 있는데 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들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뭐 대전 충남하고 대구 경북이 함께 통합을 추진하다 보니까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일부가 좀 불수용됐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일부가 또 반영이 되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국립순천대 목포대, 뭐 의대라든지 집중 육상 관련된 것이 새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것이 법사위하고 본회의인데 일정이 촉박합니다. 한 1, 2주밖에 안 남았고, 또 자꾸 체계자구 심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법사위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통합을 하고 통합 특별시를 출범을 시키되 관련해서 추후 이제 법안을 새로운 통합시장님하고 특별시장님하고 통합교육감님께서 중심이 돼서 필요한 또 여러 가지 특례라든지 요구사항을 법안을 새로 개정안을 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 현실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경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교육 통합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이 되게 되면은 이제 조직 그 규모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과 현장 학교 간에 좀 거리감이 커지고 괴리가 좀 심해지는 게 아닌가, 더 멀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지원과 또 지역별 교육과정 운영 같은 현장 밀착형 권한은 대폭 유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주장? 예, 공감합니다. 일단은 통합교육감이 되게 되면 권한이 막강해지게 되어지는데요. 인사나 예산과 관련해서는 더더욱이나 그러한 막강한 권력이 이 권한이 집중되어지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견제장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특발법에는 그러한 견제장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추후 이 운영을 해 가면서 일단 보강을 해야 될, 보완을 해야 될 그러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에 대해서 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 특히 예산과 인사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들을 이 교육감이 임명을 하는 것, 그러면은 지금 광주, 전남을 다 합하면 전남이 22개, 광주가 2개, 그렇게 돼서 24자리가 교육장을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장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선출을 하거나 아니면 추천을 하거나 하는, 그래서 교육감의 권한을 조금 더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과거에 이 교육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위원회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이나 도청의 도의원과 시의원님들이 이 교육과 연관해서 교육만 전담하는 교육위원님들이 계셨는데, 그러한 제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광주에는 시민협치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 교육 행정에 관여를 해서 예산과 인사의 옴부즈맨,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러한 시민협치진흥원과 같은 제도가
이 전남에도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면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 거고, 현장 밀착형의 행정을 통해서 학교나 단위 이 기관에 이러한 니드를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나 아니면 행정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노력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한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이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 보시면서 의견 주시는 내용 중에 닉네임에 인생 공부 중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 통합하면 여수 광주 이동 시간 단축 계획이 있냐, 실질적 생활권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박창식님 같은 경우는 이 통합한다고 했을 때 여수가 뭘 얻는 거냐, 병원도 없어서 큰 병원 가려면 광주까지 가는 게 현실인데 이것부터 해결해 주시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정통합, 교육통합이 성공했다고 우리 보통 시민들이, 주민들이 느끼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피부에 와닿아야 된다는 주장 같거든요. 그래서 요건 두 분께 질문을 드릴 텐데, 행정, 교육통합이 성공했다고 우리가 평가받기 위해서 최소한 충족돼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 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의원님부터요. 네, 뭐 이제 행정 통합이 성공했냐 안 했냐 이제 결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뭐 수치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구가 이제 현재는 320만이 될 텐데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고 늘어나서 400만, 500만의 거대 경제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희망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이게 통계 수치적인 변화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 광주의 우리 시민, 국민들께서 정말 통합했더니 내 삶이 좋아졌다, 소득도 늘고 살기 편해졌고 안전해졌고 또 정말로 전남 광주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전남의 기간산업 정체되어 있고 지금 침체를 겪고 있고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320만 거대 경제권이 하나가 돼서 신산업인 우리 재생에너지, 또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진흥을 시키고 새롭게 진흥을 시켜서 이게 대한민국의 그런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남 광주가 돼야 되고요. 또 아울러서 동부권의 제대 기간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도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다시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이 부흥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드리고요. 지표로서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났던 전남 광주의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바로 취직을 하고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통합되게 되면 다 광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질 텐데, 도시로 쏠림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과 어촌도 인구가 소멸하지 않고 똑같이 지속되면서 우리 농어촌도 함께 발전하는 그런 전남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 답변 듣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의 교육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구가 충족되어지는 것은 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감하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감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교육 격차가 얼만큼 줄어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는 이 교육 수준이 지금까지 농어촌과 도시 간에 굉장히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얼만큼 극복되어졌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수치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합을 해서 몇 년이 지나면. 그래서 대도시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어촌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이러한 격차도 줄고 격차가 해소가 돼버리고, 그리고 교육 수준도 오히려 역으로 농어촌이 더 올라가 버리면 그것은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통합이 완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유튜브에
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주신 것 중에 물망초님이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농촌 빈집 활용 사업을 행정교육 통합과 연계 추진하면 효과가 클 것도 같다. 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네, 여러분은 지금 전 여수 세계 박람회장 그랜드홀에서 진행 중인 광주 전남 통합 행정교육 설명회를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곳 현장에는 많은 지역민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가슴에 품어왔던 생각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점잖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두 분 계시니까 돌직구 질문도 괜찮습니다. 돌만 직접 던지지 않으면 되니까 가감 없이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해 주실 분 문연심 님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통합에 대한 새로운 또 이렇게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전남 광주 교육의 미래 비전으로 언급하신 기본교육 특별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본 교육 특별시. 기본 사회는 들어보셨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표방하고 있는 국정 철학이 기본 사회입니다. 기본 사회는 우리의 의료랄까, 교통이랄까, 아니면 교육이랄까, 안전이랄까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서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해서 나온 게 기본사회입니다. 이거를 영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기본소득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필요로 하는데 재정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이러한 재정적인 것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데요. 이러한 기본사회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기본 교육입니다. 기본 교육은 그것이 학습이 되었건 생활이 되었건 안전이 되었건 아니면 돌봄이나 복지가 되었건 이러한 것들을 충족을 시켜서 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배움과 행복한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는 교육을 기본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러한 조건들, 그런데 이 조건들이 의무교육처럼 최소한의 조건들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조건을 만족시켜줬을 때에 기본 교육이 가능하다. 그러한 도시를 광주 전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인데요. 이러한 계획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안전 공동체를 만들고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맞춤형 성장을 이루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고 이러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내용을 실현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 교육을 만족시키도록 하겠다. 그러한 사회, 그러한 도시를 기본 교육 특별시라고 명명하고 그러한 교육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문현신 님은 주부로 돼 있으신데 자녀가 어떻게 되시나요? 몇 분 있고 학생인가요? 하지만 네. 예, 늘 저도 여수 여천에 있는 좋은 인재들이 자꾸 이렇게 시를 넘어서 나가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서 키우자 그러고 이 지역에서 학교를 나와서 이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산업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광민님. 네, 어디 계십니까?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하시죠. 네. 예, 여수 산단 이 산업위기, 고용위기가 닥치면서 여수 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여수 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조합 광주 전남 지역본 본부장 이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략하게 주철현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남 동부권의 석유화학 산업, 철강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고용 위기도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에 이 대책이 좀 담겨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와는 별개로 통합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산업과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주철현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 전남의 제대 기간산업 동부권의 석유화학 철강의 위기 앞에 정치인으로서 참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와 관련돼서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다가 동부권의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정상화를 공약에 넣었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안을 만들어서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 또 K-스틸법을 만들어서 지금 법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많이 갖춰서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초는 갖췄는데, 이번에 또 통합과 관련된 통합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당초는 신산업 위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전남 경제의 70% 80%를 차지하는 동부권의 제대 기간 산업, 이게 잘못되면 안 되지 않냐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법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의 전환을 국가의 책무로 지금 법에다가 명시를 했고요. 전력 수급 여건 조성이라든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라든지 노후 산단 개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뒀고, 또 석유화학 산업 전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다가 명문화해서 노공정의 고도화나 고부가 정밀화학 산업으로 전환, 이런 것들도 좀 담았고, 아울러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고용 안전이라든지 인력 재교육 산업도 시행할 수 있게 특별법에 못을 박았습니다. 철강 산업도 저탄소 철강 특구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지난번 제가 동부권 공약에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탄소 연료를 땜으로써 인한 탄소 중립을 두 가지를 달성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소형 모듈형 원자료 SMR 중에 산업용 고온가스炉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각계의 의견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서, 이런 부분도 제가 대통령과 총리께 빨리 좀 해주라. 이건 실증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5천억 드리고 업계에서 2천억 들여서 실용화를 위한 예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선정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실용할 수 있게 해주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석유화학 산업과 이 철강 산업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 경쟁력을 갖추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행정통합이 선택의 여지가 없듯이 이제는 석유화학 산업, 철강 산업을 저희가 정상화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면,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이제는 산업용 고온가스로 도입이 불가피한 것 같고, 이와 관련돼서 힘을 모아서 빨리 좀 진행을 시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강도용님 질문 받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호계농업경영인 전라남도 연합회 직전회장 강도영입니다. 우리 주철현 의원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농해수위원회 활동하고 계시는데, 현재 통합에 대해서는 참 장밋빛 미래 청사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어촌에 살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뭐 첨단 산업이라든지 뭐 신소재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특화된 산업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 또 대도시로의 투자가 확정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철현 의원님이 통합시장이 되신다면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촌이 뒤처지지 않도록 뭔가 좀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게 지방 소멸, 특히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와 소멸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5곡 3특, 수도권만 발전해서는 안 되고 지방도 권역별로 경제적으로 획을 이루어서 좀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지금 통합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신산업들이 이제 많이 전남 광주에도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농촌과 어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더 도시로 급속하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농사짓는 또 어업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돼서도 좀 통합특별법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넣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농촌 활력 촉진 특구를 지정을 해서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또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도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종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업재해가 많이 생기는데 이와 관련돼서 현재는 뭐 보상하려면 직접 조사하고 어쩌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지 않고 농업재해 지수보험제도를 도입을 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일률적인 통계를 갖고 그냥 바로바로 보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또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도 함께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법에 따라 규정을 했고요. 또 해수부가 지고 있던 수산자원 개발, 어장 이용에 관한 국제간 권한들이 대폭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이 됩니다. 또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수산식품 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 단지 조성도 통합특별시장이 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권한도 강화되고 재원도 있게 되면 농어촌을 진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질 텐데 저희는 그게 더 나가서 농어가 기본수당을 현재로서는 전남도는 올해부터 70만 원, 광주시는 60만 원 지급하는데 이걸 2배로 올려서 지역에 따라 매달 10만 원씩 120만 원씩 지불하겠다 이렇게 제가 그저께 공약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충분히 재원이 있으니까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상품권으로 매달 농가나 어가당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고 또 아울러서 5조 원 들은 거에 4%에 해당하는 연간 2천억을 투입해서 태양광 마을을 좀 조성하려고 합니다. 1메가와트 태양광 조성하는데 12억 들어가는데 그중 50%를 광역특별시, 통합특별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6억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2천억이게 되면 360개 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년에. 그렇게 하게 되면 50가구 기준으로 하게 되면 26만 원쯤 매달 소득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햇빛연금 마을을 매달 1년에 366개씩 4년간 조성을 해서 전남을 농어가 기본소득 10만 원 플러스 햇빛소득 마을 햇빛소득 연금시 26만 36만 원쯤을 받는 이런 걸 지급하게 되면 농어촌 인구 감소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하여튼간에 저희가 구상이 있는데 모든 것이 제가 특별시장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성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뭐 의원님이 답변을 잘 주셨는데 지금 유튜브에 한 18,300명 이상이 들어와 의견을 주고 계신데 이런 의견도 주신 분이 있어요. 혹시 이제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청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확대하는 거를 통합 안에 그 계획에도 좀 넣어달라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건 포함시켜야죠. 대신 이제 무조건 온다고 해서 바로 지원해주면 안 되고요.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시켜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정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수는 에듀택시나 섬지역 교육 지원 같은 저희 여수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교육 통합이 이루어지면 광주 대도시 중심으로 교육 정책이 실행되면서 저희 이렇게 소외 지역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줄어들고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통합 이후에도 지금처럼 교육 복지가 줄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상향 평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때마다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복지의 상향 평준화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차별을 통해서 평등을 실현한다. 이게 결과의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지역, 도움을 필요하는 지역, 부족한 지역에는 역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있는 지역과 같게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전남의 경우는 역차별을 통해서 더 복지의 경우에는 상향할 수 있도록 대도시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통합교육감의 의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다가 어떻게 담느냐, 특별법에다 담느냐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일 것 같은데 법률에 이와 같은 것이 제정이 들어가 있으면은 훨씬 더 누가 교육감이 되든 상관없이 부족한 지역에는 더 투자를 하겠죠. 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전남에서는 교육 기초비인가요? 기초교육비인가요? 10만 원씩 주는 것. 여수에서는 아까 섬 택시 운영도 하고 섬 학생들 배 탔을 때 지원도 해주고 또 기숙사비도 이렇게 좀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도 그 비슷한 것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역에 통합이 되어지면 격차만큼 같이 이렇게 아마 지원을 복지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촘촘하게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할 건데요. 근데 저는 역으로 생각한데 부족한 데에는 동일하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역차별을 통한 평등을 실현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학부모이신 문점숙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자녀가 몇 학년이신가요? 지금 이제 고3 졸업합니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이 지역인대로 커서 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과 시야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 교육 통합 이후에 아이들의 글로벌 역량을 위해서 혹시 어떤 방향의 교육과 정책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광주에는 그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라고 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231명의 학생과 이러한 학생이 35개의 세계 여러 나라와 45개의 주제를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가서 여러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체험도 했고 우리 K컬처에 대한 우수성도 알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고 그러한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이 기본적으로 낯선 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인식도 해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도 체험도 해봤고 그리고 K컬처의 우수함도 알렸고 5.18 정신도 알렸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시야를 꿈을 배나 더 키워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독서 교육과 관련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괴테를 만나러 독일로 갔습니다. 해밍웨이를 만나러 뉴욕,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갔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기후 환경 위기와 관련해서는 아이슬란드 빙하가 녹는 곳을 갔습니다. 직업 교육과 관련해서는 호주 시드니에 가서 4주 동안 호주 시드니에 워킹 할러데이도 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45개 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 영역에 걸쳐서 아이들이 원하는 데는 다 보냈습니다.
우리 여수의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전남 같다면 항공 우주 분야에 관심이 많다면 이 미국의 이 나사에 가서 또 체험도 해보고 또 이 실리콘밸리에 가서도 체험도 하고 또 아이빌리그에 가서도 체험도 해보고 그러한 석유화학과 관련해서는 또 그쪽 해당 분야의 국가에 가서도 해보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 경험도 하고 또 지식도 넓히고 세계적인 안목도 넓히고 글로벌 리더로서 경쟁해 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저희는 글로벌 리더 동네 한 바퀴 초등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에 자기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리고 중학생들은 글로벌 리더 팔도 한 바퀴 우리나라 전체를 돌아다니는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는 주로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를 돌아다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마쳤고 모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여수에 또 전남에 확대한다면 아마 여수의 전남의 학부모님들도 대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병승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앞줄에 계십니다, 지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의 김병승이라고 합니다. 주철현 의원님께 행정통합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주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청사를 확정하지 않더라도 기존 청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강주시청과 전남도청 그리고 전남 동부청사를 통합 이후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일지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동부청사는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청사의 지역의 특성화된 운영 방식 등 계획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죠.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교육청사와는 별개로 행정청사는 광주시에 상무청사가 있고 또 전남도에는 무안 남학청사가 있고 순천에 동부청사 3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남도만 놓고 보게 되면 순천의 동부청사가 전체 청사의 뭐 10분의 2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는 출장소 수준에 그쳤었는데 저희들이 이와 관련돼서 뭐 18명 시도의원들 시도지사 논의 과정에서 좀 동부권 의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는 균형되게 청사를 활용해야 된다. 이래서 전남 동부청사 또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3개 청사를 균형되게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이것을 법에다가 명문화시켰습니다. 순천의 동부청사는 정말로 대대적인 발전을 한 것이죠. 아울러서 주된 청사, 시장이 상주하는 주된 청사를 저는 전남에 둬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남도와 광주시가 통합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도시로의 쏠림 현상이 과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게 수도권 1급 체제 쏠림을 막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이 5국 3특에서 전남 광주 통합을 하는데 통합 도시에서 광주로만 쏠려버리면 안 되지 않냐. 균형 발전돼야지. 그래서 쏠림을 막으려면은 최소한 주된 청사가 전남에 있는 것이 맞지. 광주에 있으면 쏠림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습니다마는 막판에 광주 사람들이 틀어버려서 이제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청사는 균형되게 이용하되 주된 청사는 당선되는 통합시장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저가 통합시장이 된다면 저는 이 전남 동부청사를 주된 청사로 활용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전남 동부청사는 아시겠지만은 뭐 인구도 많이 계실 뿐더러 또 재래 기간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이 산업들이 살아야 되는 거고 또 더 나가서 우리 북광로 개척과 관련돼서는 여수 광양이 활성화돼야 되고 또 바다와 섬과 수산업 또 해양 관광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되고 또 재래 기간 산업 외에도 새롭게 반도체 산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부장 특화단지라든지 또 아리 백산단 이런 것들이 동북권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동북권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 청사들도 권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청사는 뭐 주된 청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의 두뇌 연구의 중심 도시로서 인공지능의 생산 거점은 아무래도 전남이 되겠지만 연구라든지 두뇌는 광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 그다음에 첨단 모빌리티, 또 문화산업의 중심지로서 또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로서 광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전남 서부에 있는 우리 우한청사는 농업과 수산업의 중심지로서 또 신재생 에너지의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또 아울러서 통합되는 통합시 의회는 의원들이 100명이 넘어가는데 그것들은 광주시 의회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데가 현재로서는 무한 도의회밖에 없기 때문에 또 도의회 통합시 의회의 중심지가 우리 남학 무한청사로 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3개 청사가 균형되게 발전을 해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업무 분장을 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서로 간에 만족할 수 있게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행정 교육 통합 관련해서 이제 타운홀 미팅, 그 다음에 설명회 지금 오늘까지 6차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사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주철현 의원님이 이전에 김영록 지사님이나 강기정 시장님에 비해서 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논리로 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육감님께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지금 인터넷 또 유튜브를 통한 의견에는 글로벌 교육은 이정선 교육감이 최고다 이런 또 칭찬의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박수를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또 의견도 많이 주고 계세요.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데 요약하면 결국 전남과 광주의 교육 여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 조금 다시 한번 좀 설득을 해 주시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의 평등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역차별을 해야 합니다. 없는 데에는 더 많이 퍼줘야 합니다. 그동안에 지역 간의 불균형은 투자에 반비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투자를 해야 될 지역은 더 못 사는 지역,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지역,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에다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도시는 지금까지 어떻게 봐보면 도시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사회 간접 자본도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농어촌 혹은 도서벽지 지역은 단순히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프라나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자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안의 모 섬에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에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에 투자되어져 있는 인프라나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비용과 신안에 투자되어진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서울이 몇천 배는 더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안에 있는 이 학생에게는 더 많은 재정적인 투여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갖다가 아까 역차별을 통한 평등 실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결국은 낙후된 지역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지의 문제건 제도의 문제건 아니면 법률의 문제건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러한 투자가 필요한 지역에는 더 투자를 해야만 그러한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이래야만 평등을 실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요. 두 분께 좀 빠뜨렸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 40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철현 의원님 40초입니다. 네, 우리 전남과 광주 호남은 어려울 때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굳게 뭉쳐서 앞장서서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구해왔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민주당의 뿌리로서 대한민국 민주정권의 창출의 근원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우리 전남 광주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미래 산업의 핵심축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가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놓치게 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과감하게 힘을 모아서 통합을 하고 새로운 희망 넘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발족함으로써 우리 전남도 광주도 새롭게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 산업의 핵심축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도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힘을 모으면 더 강한 전남 광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 이정선 예. 교육감님. 네. 제가 사는 동부 육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수 가서는 뭐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순천에 가서는 제가 순천 출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이 함께 동반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민의 생각이 교육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관심이 많은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교육 격차는 여수와 광주 간에는 격차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이나마 낙후되었다면 이러한 격차가 금방 여러분들의 관심 때문에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과 광주가 통합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더 진지한 노력과 더 지극정성인 관심이 모아서 여수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과거에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가 아니라 여수 가서 교육 자랑하지 마라 이러한 말이 앞으로 유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수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분 이상씩 쓰실 걸 예상을 하고 40초 부탁을 드렸는데 더 쓰셨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광주 전남의 100년 대계 또 미래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정선 교육감님, 주철현 의원님께 또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지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행정통합, 교육통합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함께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통합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면서 더 많은 공감대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통합 행정교육 설명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